안녕하세요, 공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우방아파트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던 우방그룹이 쓰러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신흥제보로 부상한 SM그룹으로 넘어가 우방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창업자 지번과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우방건설은 부도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잘나가는 주택건설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방은 대구에서 일어나 수도권까지 진출한 주택건설업계의 풍은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창업회장인 이순목 회장은 망치회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파트 품질을 주도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우방그룹이 왜 하루아침에 망했는지, 그 당시 잘나갔던 TK 3인방 건설 회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사람은 83타워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 타워로 명성이 자자한 이 타워를 만든 사람이 우방그룹 창업회장인 이순목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영남대학교 상학과를 나와 상업교사를 하다가 고롱그룹에 입사했었던 독특한 이력이 소유자입니다. 고롱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1978년 우방주택을 설립하면서 주택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첫 사업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지은 16가구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를 본 이 회장은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모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파트 사업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망치회장이었습니다. 직접 망치를 들고 다니며 약간의 부실이 나타나면 여지없이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눈가림식 땜질 보수가 아니라 완벽한 시공을 위해 완전히 때려 부쉈던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상징하던 이 쇠망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이 회장을 망치회장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 회장의 고집으로 우방하면 집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났고 결국 대구 지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광명, 보성, 청구 같은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들이 있었지만 단숨에 우방이 대구 지역 1위 주택건설업체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이 회장은 1990년 수도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출한 곳이 일산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우방아파트 경쟁률이 무려 280대 1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우방은 분당, 평촌, 중동 등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대구의 주택업체에서 전국적인 주택기업으로 완전히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방의 질주는 거침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방타워도 인수하게 됩니다. 원래 우방타워는 광명주택이 건설하다가 부도가 난 것을 이 회장이 인수해 우방타워로 개명해 대구 시민이 랜드마크 건물로 만듭니다. 지금 이 랜드로 개명된 우방랜드 역시 이때 만들어집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제공한 것입니다. 대구 정화여중고와 구미대학을 설립해 교육사업에도 나섭니다. 교육 레저 사업으로 확장했지만 아파트 건설만은 철저했습니다. 우방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품질이 좋으면 구매자는 비싸더라도 찾아온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방이 한창 잘나갈 때인 1992년 저는 이순목 회장을 대구시 수성구 우방 본사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저한테 처음 밝혔습니다. 원래 부친이 대구에서 사업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철도 침목을 까는 공사를 했는데 6.25 이후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망하고 말았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자신을 사업의 길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철학은 분명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대지 선정과 설계도만은 자기가 직접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택지가 싸더라도 흉지이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택지를 선택하기 위해 직접 풍수지리를 배웠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는 철학을 갖고 설계를 해야 제대로 온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원가를 조금 줄이기 위해 설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은 1990년대 국내 최고의 아파트 건설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기본 디자인인 3배2 평면 설계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구조는 우방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제도에 있어서도 우방은 남달랐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도입한 기업 역시 우방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와 분양 제도로 우방은 아파트를 짓는 즉시 완판이 되는 기록을 세우며 재계순위 30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순목 회장 하면 형제그룹 총수로도 유명합니다. 한때 재계랭킹 25위에 이르렀던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이 친동생입니다. 서울대 상대 출신인 이순국 회장은 부실기업을 인수해 흑자기업으로 만드는 귀재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제지회사 다니다 제지회사를 인수해 대그룹을 만든 그는 형이 운영하는 우방그룹보다 더 큰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때 그룹이 공중분해돼 현재는 건강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국 회장도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방이 수도권으로 진출해 명성을 얻어갈 때 수도권에선 TK 3인방이라 불리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나 수도권에 진출한 이들 중 가장 먼저 입성한 기업이 청구주택이었습니다. 청구는 1982년 지방건설업체 최초로 서울에 진출하여 혁신적인 설계로 주부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한때 재벌그룹 반열에까지 올랐었습니다. 창업회장인 장수홍 회장은 회사가 커지자 사업계획 방향을 탈주택으로 전환하여 백화점, 민영방송, 유통, 금융, 관광레저, 정보통신 등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에 나타난 기업이 건영이었습니다. 서울 중계동에 건영 아파트를 지으며 이름을 날린 이 기업은 한때 대단한 위세를 떨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창 잘나갈 때인 엄상호 창업회장은 해외 주택 시장을 주도하겠다며 미국에 진출하는 등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IMF 관리 체제가 되면서 폭망하기에 이릅니다. 한때 범 LG그룹 계열사인 LIG그룹에 매각되었다가 LIG그룹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등 아직도 확실한 자리는 못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회사보다 우방은 조금 늦게 수도권에 진출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들 TK 3인방의 위세가 워낙 커서 건설업계에서는 질시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IMF 구제금융이라는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요즘 잘나가는 호남 건설업체들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해 수도권에 진출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호반, 중흥, SM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건설업을 넘어 재벌그룹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질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주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신흥재벌 시리즈를 할 때 다뤄볼 참입니다. IMF 쓰나미가 오기 전인 1997년 상반기만 해도 우방그룹은 재무구조나 모든 면에서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단단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방은 창사 이래 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것으로 유명했었고 연간 1조 원이 매출 중 75% 이상이 주택사업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주택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실했던 우방그룹이 하루아침에 부도라는 최악을 맞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업만을 고집한 것이 화를 키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고 많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된 주택도 중도금이 돌아오지 않아 자금이 돌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택시장에 자금이 몰린 대형 건설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였던 동아건설, 극동건설, 기산, 삼한 등이 이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설회사 때문에 모기업이 무너진 곳도 많았습니다. 우방 역시 2000년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방은 호남기업인 CN그룹으로 알려진 세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됐다가 같은 호남기업인 SM그룹에 넘어가 현재에 이릅니다. 이순목 회장은
회사 부도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횡령 등이 인정돼 200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가 2007년 특별 사면이 됩니다. 이후 그는 교육사업에 전념하다 2012년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5주년 때 옛 대구상고 교사 시절 제자와 전 우방 임직원들이 모여 구미대학의 추모기념관을 설립하고 이순목 회장을 기리고 있습니다. 항상 차에 놓고 다녔던 망치는 지금도 그 추모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방그룹 이순목 회장 편을 만든 것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지만 내가 살 집이라는 신념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망치 회장이라는 별칭 외에도 운동화 CEO, 건설이 신화적 인물, 사회사업가 등으로 불렸던 그가 영면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IMF 쓰나미에 밀려 이순목 회장이 만든 우방그룹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가 주택사업을 선도했던 정신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